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시총이 1.3% 상승, 비트코인 1%, 이더리움 1.9% 상승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원형의 저항선이 있었다. 그래서 41,000에서 44,000까지 보이지 않는 지지선들에 의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포인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4,000분까지 왔는데 관건은 얼마나 오래 여기에 머물고 있느냐. 여기 머무른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시 상승하고 반등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저번에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개월, 5개월 동안 기나 긴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가 최근에 아발란체가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저항선이 있죠. 그러면 매수 포인트면 여기서 뚫고 반등해서 리테스트 할 때, 여기를 뚫을 때 이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 앤 숄더, 머리 어깨형, 보통 헤드 앤 숄더형이 나오면은 하락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역 헤드 앤 숄더라서 머리 부분과 왼쪽 어깨가 2개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2개 있습니다. 이 목선을 뚫고 올라가서 반등하는 지점, 이 지점이 매수 지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차트를 찾았습니다. 쿠코인의 나카라는 NFT 그 게임 코인인데 이것도 머리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최저점이죠. 그리고 왼쪽 어깨를 만들었죠. W자, 오른쪽 어깨도 W자 만들고 여기서 이 지지선을 깨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지점이 또 매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1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코인들을 코인 트렌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언급된 게 1시간 동안 1413건 XRP가 되겠습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10배에서 5배의 언급이 있었는데 2위는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XRP에 대한 관심이 크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 이어서 어제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의 발표, 그리고 오늘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브라질 최초의 도시가 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채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와 도시, 크립토 자산을 사용해서 특정 지불을 허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점점 개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2번째로 큰 도시며 세금으로 비트코인 지불을 받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고 발표하면서 블룸버그 보고서는 주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시 당국의 발표를 요약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브라질 헤알로 변환하는 전문 회사와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이체를 하면 자동적으로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석가이자 트레이더 제이슨 피지노는 시총 7위의 칼다노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일주일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칼다노 에이다 역사상 가장 긴 약세 기간을 겪은 후 반등 랠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에이다는 연속 5개월 하락 후 0.7달러에서 1불로 반등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최저 30센트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1.2불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1불이 지지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이더리움 제외 상위 펀드를 보면 7가지 크립토 중에 제일 많은 24% 이상이 에이다로 구성되어 있고 시총 상위 펀드에 에이다를 보유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어 이 펀드 중에 일부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락할 때 조금씩 에이다를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칼다노 D 앱도 구축되고 있다고 카다노 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1달러 선을 지지한다면은 70센트가 바닥으로 확인될 수 있고 좋은 프로젝트 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를 다시 한번 상승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최근 상승은 저렴한 가격과 2022년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발표 중인 메인 체인에 연결된 별도의 블록체인인 사이드 체인을 추가하여 그 사이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칼다노의 호스키스는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체인 간 이동시킬 수 있고 하나의 모체 체인이 상호 운영 가능한 여러 개의 사이드 체인을 연결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액 거래에는 히드라를 사용하고 미트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시총 7위의 알트코인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는 전쟁의 메타버스 역사 박물관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이자 디지털 혁신부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새로운 플랫폼을 전쟁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자유를 기념하는 장소로 불렸는데요. NFT 판매 자금은 군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변환부가 보유한 공식 암호화폐 계정으로 직접 전달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 이래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기부되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또 이달 초 우크레인 다오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려진 NFT를 판매하여 이더리움으로 675만 달러를 모집했고 NFT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의 힘과 목소리의 중요성을 세상에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뮤지엄 오브 월 이 번호는 시간 순으로 올라온 것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에 연결되면은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CNBC는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기사화했습니다. 50세의 스페이스X 설립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는 5년 이내에 화성에 착륙하지 않으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곧 사람이 화성에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우주 산업과 급속히 단절되고 있고 러시아 고급 인력들이 미국 회사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최고 수혜자로 보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세계 우주 산업에 크게 기여해왔고 로켓 및 추진 전문 지식을 갖춘 러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 발사 서비스와 엔진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는 발사 서비스에 대한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성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 지구의 동물과 생물을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이고 미래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다고 일론 머스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정책 전문가 아리조나 주립대학 그렉 오트리 교수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진출은 나사의 도움이 있던 없건 간에 적어도 2029년까지는 화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두 명의 재무전략가 제임스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칙 변경 제한을 고려할 때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가 2023년 중반까지 승인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934년 법을 수정하려면 1년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하는 제한된 변경이 향후 승인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법칙 정의를 확장하려는 SEC가 작년에 수많은 요청을 거부했지만 최근의 상황에 보면은 2023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초여름에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플랫폼을 가져올 교환의 정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프레임으로 정리해보면 1년 정도 소요된 뒤 승인을 받는 시점을 내년 초여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SEC의 제안은 1934년 연방교환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게리 겐슬러는 이전의 위원회가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후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